근데 이 삼성 아파트 같은 게 오를 만한 이유는 분명히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 간단하게 제가 좀 왜 오른 이유를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네. 첫 번째 이주 수요입니다. 이주 수요. 인덕은 위쪽에 보게 되면 과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천의 재개발, 그 재건축이 들어가면서의 이주 수요들이 위로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강남 쪽에 이제 붙어 있다 보니까 금액이 비싸서 조금 더 저렴한 인덕원이나 뭐 의왕이라든지 포일이라든지 아니면 평촌 쪽으로 많이들 내려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때 시기가 2016년도쯤서부터 금액이 야금야금 계속 올라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의 인덕원 삼성 아파트죠. 30평형대를 지금 거주하고 계시고 이거를 지금 어떻게 매도하고 또 이사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이 아파트의 전망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사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지도를 좀 찾아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삼성 아파트 말씀하신 거죠? 네. 여기 삼성 아파트 이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예, 이 예. 아파트. 이거 언제쯤 매수하셨습니까? 여기 2003년도에 매수했습니다. 2003년에 매수하셨고 최근에 금액은 좀 많이 오르긴 했죠, 사실. 그죠? 근데 사실 이 삼성 아파트 같은 경우가 최근에 오른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2016년도, 17년도서부터 금액이 꾸준히 상승했던 지역이에요. 예, 예. 그래가지고 2018년도에 이거 동안구잖아요, 동안구. 네. 안양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규제 지역으로 묶였던 부분이 있죠. 네. 지금 뭐 최근에는 뭐 2월 20일 날에는 만안구하고 뭐 그 주변 일대도 규제 지역이 들어갔지만 동안구 같은 경우 2018년도부터 규제 지역이 들어갔던 거라 그 전에도 금액이 많이 올랐었던 부분입니다. 네. 근데 이 삼성 아파트 같은 게 오를 만한 이유는 분명히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 간단하게 제가 좀 왜 오른 이유를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네. 첫 번째 이주 수요입니다. 이주 수요. 인덕은 위쪽에 보게 되면 과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천의 재개발, 그 재건축이 들어가면서의 이주 수요들이 위로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강남 쪽에 이제 붙어 있다 보니까 금액이 비싸서 조금 더 저렴한 인덕원이나 뭐 의왕이라든지 포일이라든지 아니면 평촌 쪽으로 많이들 내려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때 시기가 2016년도쯤서부터 금액이 야금야금 계속 올라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비규제 지역이었던 부분. 그래서 투자자들이 일부가 좀 들어왔다는 부분들. 그 세 번째가 이제 교통의 호재가 있었던 분이죠. 그래서 인덕원 같은 경우에는 월판선이라고 하죠. 월판선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동탄에서 인덕원까지 오는 동인선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주변 일대 역세권 개발에 대한 호재 때문에 금액이 계속 상승했던 부분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봤었을 때에는 이 교통의 호재에 대한 부분은 선반영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규제 지역이었던 부분은 지금 현재 규제로 묶여 있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이주 수요에 됐던 부분은 벌써 재건축이 이제 완료된 과천 같은 경우에는 부분을 다 이주를 다시 올라가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삼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올랐었던 금액대, 그러니까 좀 올랐었던 그 상승에 대한 재료 자체는 거의 다 소진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으면 이거를 그냥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던 교통 호재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월판선이라든지 아니면 동인선이라든지 이거 자체들이 이제 생활하는데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앞으로 한 5년에서 6년 후라고 봤었을 때 삼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나이가 좀 된 아파트잖아요. 그죠? 네네. 한 25년 정도 거의 된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 5년, 6년 후 정도 되면 얼추 한 30년 정도 된 아파트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 가격 상승하기 위한 재료가 사실 재건축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재건축이라는 부분을 봤었을 때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은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용적률이 상당히 높게 집행됐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 재건축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지금까지 올라왔던 그 가격 자체는 어느 정도의 고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조금은 더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있긴 하지만 지금 매도하시는 게 제가 그래도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매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매도하고 혹시 갈아타기는 혹시 어느 지역으로? 혹시 직장이 어디 쪽에 계시죠? 혹시 인덕원. 인덕원 쪽에 계신 거예요? 네네네. 그러시면 제가 봤었을 때는 인덕원역에서 예. 제가 무슨 어디 뭐 아파트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은 좀 있고요. 예. 저 인덕원 밑에서 보시게 되면 평촌에 보게 되면 그 범기역 있지 않습니까? 예. 범기역 주변에 있는 학원가 일대에 아, 리모델링이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들 네. 아니면 주변 일대에 뭐 신축 아파트들이 몇 개 좀 있어요. 주변에 보시게 되면 신축 아파트 쪽으로 이주하시는 게 앞으로의 투자 가치도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주변 일대에 신축 아파트 아니면 범기역 일대에 학원가에 있는 리모델링이 가능한 아파트 쪽으로 이주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교통 호재가 다 완성이 돼 있을 때는 너무 노후된 아파트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차례 좀 매도하시고 학원가 근처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신축 아파트로 이동하시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그 방향으로 한번 이사갈 집도 알아보시고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다시 연락 주세요.